네, 한덩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 쟁점이었을까요? 오후장 키포인트,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현옥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약해지는 긴축인데 네. 사실 전쟁 때문에 워낙 경제 상황도 좀 좋지 않고 인플레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물가는 잡아야겠는데 금리를 섣불리 올리긴 또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때문에 네. 지금 긴축을 또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1월 달에 우리 증시를 눌렀던 게 바로 긴축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증언을 보면은 이 긴축을 약하게 하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일단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설을 좀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는데 0.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이제 두 번 올리는 빅스텝이라고 해서 0.5 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실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였거든요. 근데 이게 파월 의장이 0.25 베이스 포인트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을 지지하는 것에 따라서 긴축이 약화되는 신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그 단기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나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축 완화되는 것이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3월과 4월 달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CPI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역기저효과로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상반기에는 인플레가 피크 아웃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긴축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인플레 고점 신호까지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이번 연도는 긴축 완화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2차 협상이 있는데 이 결과는 아직 뭐 예측 불가능합니다만은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긴축이 확실하게 완화되고 있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1월 달하고 2월 달에 빠진 그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반등 수준이 5분의 1에서 한 4분의 1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 있게 시장을 대응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주도주 또 오늘 두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네. 지금 경민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경민주. 경기민감주. 네, 경기민감주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장에서도 좋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건설주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대우건설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가까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7,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3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경기민감주로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원전하고 LNG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제 그 국내 유일의 그 LNG 액화 설비 설계 원청 수주업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관련이 있으면서 다른 건설주보다도 훨씬 세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이란 정유시설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좀 맺어놓으면서 조만간 이제 이란 핵 협상 될 거로 좀 보고 있죠. 그 종목의 내용에 수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 7,000원 말씀드렸으니까는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유관점 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기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원전을 말씀드리면서 한전기술은 어제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원전은 SMR, 이 소형 원전을 말하는 건데 그 SMR 소형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전 기술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목표가제가 9만 원 말씀드렸던 건데요. 충분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히 유럽에서 아직까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전략이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 안 났거든요. 그 발표 나올 때까지는 일단 독일도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성장주에서 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현옥 매니저님이 선택한 종목은 성장주다. 네. 경기민감주가 아닌가요? 경기민감주는 이제 오늘도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과대납폭한 종목들이 대부분 성장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소멸됐을 때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성장주 두 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장주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제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 성장주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종목 자율주행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이 분명히 한 건 할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가다 말았거든요. 일단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쪽으로 접근해 준다고 한다면은 좀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어저께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또 지금 이 자율주행 특허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차량용 액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거를 애플카에 적용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차량용 액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지금 이런 특허가 최근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모터하고 이 배터리를 포함한 이런 응용 분야에서 고온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거를 지금 열 시스템을 위한 공기 제거 장치로 명명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애플이 아직까지 이런 애플카에 대해서는 뭐 발표도 없고 아직까지 폐쇄적인 뭐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많은 일들이 애플카가 곧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애플의 고위 인사들이 애플카에 사용될 오토파일럿 칩 제조업체를 견학을 위해서 한국을 또 방문했었고 2번이나 왔다 갔고요. 일부 업체는 계약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업을 좀 선침해 둔다고 한다면은 애플카는 지금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종목 하나 오늘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매번 자율주행이 일어설 듯 일어서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성장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인포뱅크인데 네. 최근에 낙폭이 심했고요. 오늘 보면은 애플카 이슈에 의해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기 딱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트카 솔루션 구축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 플랫폼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서는 좀 핵심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의 카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은 가장 각광을 받는 종목이 바로 인포뱅크다.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이제 애플카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이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 개발 중인데 거기에 솔루션 개발 들어갔고요. 애플이 어쨌든 지난달에 국내 업체를 몇 개 만났다고 했고 그 기업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애플카 플레이 솔루션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인포뱅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아마 이것도 아마 애플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마 알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솔루션 개발했기 때문에 인포뱅크가 좀 강력히 애플카에 관련된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한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보시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애플카 이야기 나올 때 급등하는 종목이었는데 성장주 꺾이면서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을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바닥 구간에서는 접근해도 제가 볼 땐 괜찮은 가격대가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7,000원으로 대응해서 손절은 짧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자 1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안에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 성장,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로 여러분 힌트 찾아보세요. 이번엔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저희가 어제 좀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3거래 연속 기지개를 켜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낙폭 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모멘텀이 좀 생겼을 때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나 제가 지금 성장주 이야기를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보면은 이 긴축이 악화되는 시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긴축 악화 때문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게 바로 성장주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를 대표하는 2차 전지를 말씀드려보겠고요. 일단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G화학, 그러니까 이 LG화학, LG 엔솔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LG화학이 처음으로 1만 톤급 양극재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엔솔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양극재 생산을 맡고 있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가까운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연간 1만 톤 양극재 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외 양극재 주요 업체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단일 라인 생산 능력으로는 지금 2배 이상의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청주 사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연간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독자 설비를 구축해서 지금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양극재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초격차 생산 능력 확보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양극재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LG화학이 지금 초격차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더욱더 좀 앞서 나갈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공장에 2개의 신규 라인을 이제 계획하고 있으면서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또 돌아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만 최소 3개 1만 톤급 라인 증설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원래 LG화학의 이제 양극재 생산량이 8만 톤인데 내년에 11만 톤까지 늘어나고요. 26년까지 26만 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화학이 양극재에 대한 어떤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만큼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러니까 SK온이죠. SK온이나 지금 삼성 SK 같은 경우 늘려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양극재를 비롯한 소재 기업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 지금 충분히 이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데 낙폭이 심한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재에서 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사실 소재주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나눠지고 네. 좀 주가 상승폭도 달랐거든요. 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희는 네. 엔캠을 매수해 볼게요. 양극재가 아니고 네. 전해액인데, 네네. 그러니까 양극재가 키움으로써 전해액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엔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전해액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시장 점유율 1등을 계속 유지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1등 전해액 업체인데, 현재 SK온에 이 전해액 메인 밴드로 들어가고 있고요. 조지아 공장에는 솔밴더, 단독 밴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인데, 이게 사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등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경쟁 업체 대비해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33만 평 내 지금 인허가 완료돼서 넓은 지금 유휴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은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밸류를 받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 증설 계획을 대폭 상향 전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150 라이트닝의 단독 전해액 공급사가 되기도 했고, 지금 유휴부지를 기약번점을 감안한다면 메인 밴더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지금도 전해액 1등입니다만은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할 것이고, 이 시장을 지금 엔캠이 가장 큰 캐파로 지금 계속 보유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밸류를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엔캠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해놨고 앞으로 더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고, 이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전 쪽의 종목들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엔캠이 다시 한번 지금 13만 원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탄력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11만 원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8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이야기인데
초점이 모두 다 성장주에 가 있잖아요. 네. 지금 성장주 안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2차 전지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 있는 뭐 자율주행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게임주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다양한 성장주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그들 종목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반등을 주도하겠던 게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월달과 2월달에 그 악재가 바로 긴축과 지지하던 리스크였는데 이 두 가지에서 철퇴를 맞았던 부분이 성장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납법 성장주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흐름이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도 경기 민감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성장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어쨌든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9시 반에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9시 반부터 무료 방송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 지수도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바이오 시장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봤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만약에 내 종목 못 올라간다. 사실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우리가 하락폭 대비해서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그만큼 못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종목 교체를 하셔야 이 반등장에서 그 수익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 구간에서 내가 손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등장에서 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나를 좀 말씀 좀 드려볼 거고 그게 수반이 돼야 이 반등장에서 또 우리가 좀 수익도 올라갈 수 있고 손실했던 부분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9시 반에 시작하는 우리 방송에 꼭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는데 한번 네. 셀트리온 차트와 함께 같이 볼게요. 현재 구간 한 6에서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네. 분식회계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고의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 기사가 나왔다가 네. 지금은 삭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직 확실하게 이 분식회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서는 갑자기 좀 뛰어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고의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한 시간 전부터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부터 좋았던 게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었고요. 오후부터 이제 셀트론 올라가면서 이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 건데 지금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 주가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은 부분 하락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뭐 분식 회계부터 사실 뭐 실질적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던 건데 어쨌든 가장 좀 중요했던 고의성이 없다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또 그 기사가 없어졌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뉴스가 좀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뭐 믿을지 말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역시나 어떤 과대 납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바이오 쪽은요 좀 불확실성도 좀 크고 3월달에 이제 우리가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많이 있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아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